고리타분 영화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성목 씨가 일이 있어서 좀 참여는 하지 못했고 건희 씨랑 둘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우선 외부 활동으로 조금 바빠가지고 그쵸.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또 오랜만에 또 영화 보고 이거 준비할 생각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영화 먼저 소개하자면은 97년이죠. 저희 거의 태어날 쯤에 나온 영화인데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큐어라는 작품이고요. 네,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일본에서 의문의 살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근데 그 살인 사건이 약간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피해자의 신체에 X자가 각인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계속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근데 또 이상하게 가해자들이, 살인자들이 그렇게 도망다니거나 어디 막 숨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쉽게 잡히고, 또 잡혔을 때 살인을 했었을 때 그 당시의 기억이 다들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사건을 두고 이제 타카베라는 형사가 그 사건을 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화를? 그 살인의 추억, 약간 여기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먼저 듣고 봐서 그런지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97년도에 나온 영화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 앞선 영화들을, 살인에 관련된 영화들을 쭉 봤을 때 뭔가 여기서 영감을 받거나 여기서 시작된 것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딱히 막 영화 자체가 굉장히 신선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흔히 봐왔던 살인 영화들의 약간 근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그쵸. 약간 그런 신선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지금의 우리가 봐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약간 히치콕이라는 약간 스릴러 쪽에 그런 거장이 있는데 막 60년대, 60년, 70년까지 활동하던 분인데, 그분 영화를 보면 지금 보면 약간 클리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 뻔하다. 이렇게 하는 거지, 장르면은. 근데 그거를 그분이 만든 거잖아요. 뭐 이 영화가 그 정도의 위상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장르의 근간을 만들었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시기상. 근데 그래도 이제 수많은 영화의 후대에 나오는 범죄 영화나 혹은 이런 좀 심리적인 스릴러 영화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학습되어 있는 저희로서는 조금 그렇게 신선하진 않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신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년 넘도록 영화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쵸. 이게 신선해버리면은 좀 아직까지도 슬프지 않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예전부터 보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재개봉이 됐거든요. 이 작년인가에. 그 전부터 보고 싶었는데 볼 수단이 없어서 못 보다가 그때 재개봉 됐을 때 한번 보고 최근에 한번 더 봤단 말이죠. 근데 두 번째 봤을 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긍정적인 편이신가요? 그렇죠. 엄청 쇼킹하지 않다라는 뜻이지 지루하거나 진부하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네. 또 이 영화만이 가진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름 몰입도도 높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그냥 이제 하고 싶었던 그런 얘기나 이 인상 깊었던 거를 자유롭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한번. 저는 일단 도입부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 아내가 나온 도입부죠? 아니요. 저는 조금 지나서 그 다음 그래서 첫 살인 사건 그 시작점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이 영화에 몰입할지 안 할지를 선택하는 게 도입부잖아요. 초반에 그 임팩트를 보고 이제 이 영화에 집중할지 그렇죠. 말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제 기준에서는 되게 임팩트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뭔가 이 영화 전반적으로 소리 지르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굉장히 덤덤하게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일단 보통 살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살인범을 쫓거나 아니면 그 살인범을 바로 추격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소화전 같은 데 숨어 있었잖아요, 범인이. 그쵸. 근데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피해자가 감금돼 있는 것처럼 묘사가 돼가지고 불쌍하게 숨어 있. 나체로 약간 겁에 떨어 있는 모습으로 소화전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 영화는 살짝 다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영화 자체가 뭔가 일반적인 스릴러 살인 사건 추리물이랑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의 큰 장점이 아니었나. 맞아요.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살인 장면들이 크게 3번? 4번인가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말씀해 주신 그 첫 장면과 초등학교 교사가 아내 살인한 그 장면하고 경찰이 동료 경찰 살인한 장면 정도. 그리고 이제 형사가 이제 스포일 수 있는데 저희 이제 스포는 그냥 굳이 주의 안 하고 말을 하자면은 형사가 이제 마미야 그 체면술사를 죽이는 장면까지 그 정도인 것 같은데 전부 다 되게 일상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게 오히려 되게 뭔가 섬찟하게도 다가온 부분이 있고 뭔가 이 영화의 어떤 핵심과 관통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약간 뭐 살인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화 안에서 뭐 가해자랑 피해자가 나와서 대립 구도로 진행된다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영화가 아니라 뭐 다른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보니까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같은 거를 좀 더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타카베 형사가 이제 친구가 있죠. 그 의사, 심리학 관련 의사, 네. 그 최면 관련해서 자문도 구하고 하는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도 죽네요. 그 의사는 자살한 거죠. 어쨌든 그 친구한테 타카베가 딱 감이 와서 이거 최면인가 해서 물어봤을 때 최면으로 사람 죽일 수 있냐 네.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살인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그건 불가능하다. 최면으로 살인을 하게 할 수 없다. 네. 근데 전부 최면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뭔가 이게 죄의식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이나 악 같은 것들을 끄집어내주는 역할을 마미야라는 최면술사가 한 것 같고 약간 그 최면 걸 때도 라이트 딱 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폭탄 도화선에 약간 불 붙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 악이라는 그 폭탄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살인 장면도 되게 선량한 사람들 같은데 되게 미묘한 갈등들도 있고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무고해 보이는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가해자도 굉장히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게 어쩌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악을 누군가 이렇게 불만 지펴주면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에 대한 좀 섬찟한 경고 같기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그 중점이 되는 건 그 말씀하신 얘기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뭐 최면 이런 요소가 강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뭐 다른 영화랑 비교를 하자면 이제 저희가 최근에 리뷰를 했던 그 유전 같은 경우는 그 유전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약간... 나서 그 유전도 약간 그 악기가 씌이면 막 그 속에 그 딥한 말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막 차마 내뱉지 못했던 뭐 그런 게 좀 겹치기도 하지만 제가 유전에서 제일 아쉬웠던 거는 마지막에 그 이상한 그 악마 숭배 결국 그 빌드업이 악마 숭배 때문이었다라는 게 아쉬웠다. 좀 진이 빠졌었는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딱히 최면이 아니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냥 말로써 뭔가 설득해도 뭔가 충분히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쵸. 굳이 최면을 쓴 거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건들을 보여줘야 되니까 좀 그냥 최면이라는 빠른 수단을 쓴 것 같은 느낌이었지. 그래서 너무 그 최면이라는 뭔가 하나의 강한 요소가 없어서 좋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내용 전달에 방해가 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뭔가 최면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이 영화가 뭔가 되게 이 영화만의 색깔을 가지는 느낌도 확실히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하고자 하는 이야기나 이 영화의 어떤 내용들과 주제의식과 뭐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굳이 최면이 아니어도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영화가 좋은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히 소재에 너무 목매달지 않는 영화, 그런데 그 소재가 나를 꾸며줄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님이 약간 이런 영화들 좀 잘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명작이다, 거장이다 이러면은 느낌 영화 보면은 뭔지 모르겠고 좀 장르가 뭔지도 모르겠고 좀 색채가 약간 잔잔하고 이런 영화도 많잖아요. 네. 뭔가 독립영화, 예술영화 같고. 근데 이 감독님은 장르 영화를 주로 많이 만드시고 그럼에도 이렇게 대단한 거장들도 엄청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이 영화.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엄청 팬인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 장르 영화로도 이런 깊이나 이런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인 이 영화가 그래서 더 재밌게 약간 정말 좋은 영화로서 좋은 영화 누구에게나 추천해줄 때 이 영화 추천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제가 혼자 하긴 했는데 언더 더 스킨이라는 영화 같은 거는 네. 남들에게 추천해주기 너무 힘들어요. 봐도 뭔지 저도 아직도 잘 모르겠는 부분도 많고 그냥 그런 영화라고는 결이 확실히 다르죠. 딱 몰입감도 있고 그러면서도 딱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많은. 모르겠어요. 저희 최근에 개봉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쵸. 좀 흥행 잘 된 편인가요? 아, 흥행은 이런 그러니까 외국 영화가 25년인가 만에 이렇게 외국에서 최초 개봉을 하는데 흥행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 잘 없거든요. 근데 흥행을 꽤 한 편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왜냐면은 봉준호 감독도 약간 샤라웃, 우리말로 샤라웃을 했고, 또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일본 감독 중에 하마구치 류스케라고 있는데 드라이브 마이 카나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팬덤을 많이 형성한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분도 이 쿠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제자인 걸로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개봉을 해서 조금 잘 된 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는. 그냥 영화 얘기랑 별개로 좀 이런 영화들을 한국에 많이 들고 와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너무 일본 영화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라는 걸 이 고리타분하면서 느끼거든요. 너무 상반돼가지고. 그렇죠. 일본 약간 대중 영화들, 약간 제목 긴 영화들 있잖아요. 아니 좀 일본 배우들 기본 아웃풋이 살짝 약간 연극하듯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아웃풋이 원래 살짝 오버하듯이 하는 줄 알았는데 한 한국어로 하면 한국 영화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거부감이 안 들었고. 이 주인공 타카베 형사 역을 맡은 배우가 이제 야쿠쇼 코지라는 배우인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안성기 같은 느낌의 배우거든요. 국민 배우. 안성기 배우님보다는 조금 한 4-5살 정도 어린 걸로 아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배우시고 또 이 감독님의 페르소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훌륭한 배우고 연기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는 마미야랑 더불어서. 맞아요. 저 배우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2명. 그쵸. 저 이유는 모르겠는데 왜 배우 외모를 보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냥 딱 등장하자마자 뭔가 그 몰입시키는 그런 마스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분위기가. 애초에 약간 처음 최면술사 이름이 뭐죠? 마미야 등장씬부터 약간 맞아. 그게 살인의 추억 박해일이랑 겹치더라고요. 아, 그쵸.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딱 박해일의 살인마 이미지를 좀 따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쵸. 실제로 아마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약간 따왔다기보다는 그런 참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영화를 인물을 범인으로 설정하는 그런 걸로 약간 차용을 한 느낌이 차용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 좋았던 씬 중에 하나였어요. 그 등장씬, 해변가에서의 등장씬. 계속 이 사람이
좀 사실 짜증날 정도로 계속 그쵸. 반복하잖아요. 막 텅 비어 있다. 약간 이런 말들을 내가 누군지 몰라. 계속 반복 짜증날 정도로 약간 관객들한테 체면을 거는 것처럼 계속 하는데 그 텅 비어 있는 바닷가에서 등장했을 때부터 뭔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연출이. 그쵸. 그냥 그 처음 만나게 되는 남자가 그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인다는 얘기를 했는데 뭔가 그런 식으로 느닷없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어느 순간. 그리고 그 마미아가 나오는 장면들이 약간 대체로 텅 빈 공간들이 많아요. 바닷가도 그렇고 쭉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약간 그 의사한테 상담할 때도 일반적인 병실 느낌하고는 다르게 되게 넓고 텅 비어 있는 빈 약간 밀도가 좀 시체실 나죠. 같았어요. 시체실 그쵸. 같은 느낌. 그리고 그 형사 타카베랑 대화할 때도 좀 가구들도 거의 없는 그런 집 같은 데서 대화를 많이 하고 뭔가 그 사람 자체를 표현하는 공간적인 어떤 체형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텅 비어 있다고 계속 그 노이로제 걸리듯이 얘기하잖아요. 결국 뭐 그 사람들의 내면을 형성한 캐릭터가 아니었을까요? 그쵸. 결국은 뭐 사실 뻔한 얘기지만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텅 비어 있다. 약간 사람 그 존재감을 일부러 약간 역설적이게도 좀 존재감이 없어 보이면서 되게 평범해 보이는 배우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굉장히 흔하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는데 되게 임팩트가 그쵸. 오히려 영화상에서 보면은 타카베가 얘를 쫓는 입장인데 타카베가 더 막 쫄리는 느낌이고 얘는 되게 진짜 공허한 사람처럼 난 텅 비었어 이러고 그냥 관조하듯이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그 연출 중에서도 대화가 거의 한 8알이잖아요 영화에. 그렇죠. 근데 좀 뭔가 영화 보면서도 계속 거슬렸던 게 보통 저희가 학습된 그 영화 안에서의 대화를 나누는 연출 방식은 이제 대화하는 사람들을 비춰주잖아요. 얼굴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한 명 비춰주거나 말하는 사람을 비춰주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리액션을 비춰주거나. 근데 계속 풀샷으로 잡는 거예요. 영화를. 그 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를 약간 전체 샷으로. 그래서 뭔가 대화씬에서 계속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유였던 것 같고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자면 약간 그 사람이 약간 본인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런 식으로 비춰준 거 아닐까요? 한 씬으로. 그러니까 두 씬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화면 전환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 아예 한 화면 안에서 그 내면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두 인물의 대화 같이 안 보이게 하려고. 네, 뭔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고 그래서 뭔가 대화인데 하나로 보이니까 뭔가 불편하지 않아. 그렇죠. 그 특히 타카베 형사랑 얘기할 때 그런 게 많은데 저는 약간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한 게 저는 타카베랑 마미야랑 되게 동일시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계속해서 외관도 약간 그냥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입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확실히 둘이 서로를 마주하고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그 취조실 같은 데서는 한 번씩 서로를 비춰주거든요, 카메라가. 그런 장면이 있긴 한데 그것도 약간 얘 뒷모습이 얘를 살짝 가리면서 뭔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막 붙어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그래서 타카베만 계속해서 체면에 안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인물 자체가 아내와의 상황도 힘들고 직업인으로서도 너무 힘들고 이런 거를 마미야도 계속해서 넌 누구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타카베는 형사는 스스로가 이미 비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벌써.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후에 그래 나는 내가 아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마미야한테 화내면서 약간 고백하듯이 말해버리잖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미 타카베는 그러니까 자기가 비어있고 어떤 마미와 같은 그런 느낌의 상태라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흔들리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래서 뭔가 마지막에도 얘가 죽었는데 마미야가 계속해서
같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죠. 두 번 아내도 X자 해서 죽어 있고 음. 잠깐 나오지만 몇 초.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 식당에서도 점원이 갑자기 가다가 칼 들고 이러고 네네. 하고. 타카베가 약간 마미야를 죽인 이후로 마미야의 역할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는. 전승 그래서 유전이 또 거기서 또 살짝 겹친 느낌이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원래 제목이 전도사였대요. 이 큐어가. 근데 이게 뭐 내 최면술의 직업을 전도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는 원래는 악을 이렇게 그 악의 전도한다. 불씨를 전도해주는 사람이다 해서 전도사인데 뭔가 이렇게 계승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어있는 사람에게 그게 채워짐으로 인해서 뭔가 딱 그 최면술사로 거듭나 버리는. 근데 뭔가 큐어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사실 본능을 억제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쵸. 근데 그거를 이제 터트리는 게 치료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맞아. 이 영화 전체를 그 악에 대한 그 영화에서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가 그 큐어가 적당한 것 같아서 전도사라 했으면 오히려 좀 짜쳤을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제작사에서 그 당시에 반대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썰로 본 건데 좋아해서 막 찾아보다가 이제 어떤 한 직원이 큐어라고 가제를 붙여놨대요. 근데 그게 감독도 마음에 들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큐어란 제목이 너무 찰떡이다. 뭔가 그 전도 행위가 이 사람한테는 큐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치료라고. 그런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도 유전보다 조금 더 와닿고 좀 더 좋았던 영화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경찰관 죽이는 씬 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죽이고 태어나게 약간 막 머리 긁는다거나 그런 약간 연기의 디테일들이 맞아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흔히 양산형 쿨한 살인마가 잘못 베끼면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 저런 거를 보면서 약간 웃겼어요. 지금 흔하게 나오는 드라마나 살인마. 영화에 나오는 그냥 그 덤덤한 척하는 살인마. 약간 덤덤한 척하는 쿨한 살인마가 뭔가 저런 걸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게 맞아야 돼. 영화의 형식하고 영화의 주제와 이런 것들과 잘 맞았을 때 소름 끼치고 무서운 흠칫한 그쵸. 건데 웃기죠. 그 캐릭터만 가져오면 아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리고 그 좀 배우 역량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쿨한 살인마가 배우가 연기로 해내기가 사실 되게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오늘은 뭐 이 정도 얘기할까요? 그렇죠. 한번 총평 해보고 총평. 마무리합시다. 어떠신가요? 권희 씨가 좀 이 평점이 좀 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OG에 대한 리스펙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평점은 3.7. 3.7. 생각보다 역시 짜네요. 3.7 드리고 왜냐면 이 유전이 몇이었죠? 유전이 제 기억으로 비슷했어요. 한 3.8 이랬는데 솔직히 영화의 몰입도만 보자면 전 유전이 더 좋았거든요. 그 분위기나 영화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릴러물, 약간 수사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그 선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영화들에 그거에 대한 존중도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살인마가 여러 명이었다? 그런 뭐 특이한 요소? 그런 뭔가 레이어가 하나 더 있죠. 살인마라는 범죄 뒤에 한 레이어 더 그렇죠. 있으니까. 뭐 레이어로 표현하니까 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딱 그런 장점들이 있지만 영화 딱 보고 나서는 이러긴 했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러긴 했어요. 이게 말한 것처럼 2번 보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여러 번 볼수록 좋은 영화일 것 같긴 한데 좀 대중성이 살짝 떨어진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좀 헤어질 결심 보고 인상 찌푸리고 나간 관객들이 몇 명 나올 수 있다. 헤어질 결심보다 오히려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되게 화난 관객들을 만들 수도 있다.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서 한 3.7 정도.
그렇죠. 저도 동의하는 게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형식적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형식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화였고 이 영화는 분위기의 어떤 찝찝함이나 그리고 뭐 갈수록 그리고 그 주제 자체도 최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하잖아요.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건 저는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는 레퀴엠을 만점을 줘버려서 이게 약간 그 딜레마인데 그래서 남발하면 안 돼. 만점을 5점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지금 와서 정정하겠습니다. 레퀴엠을 4.5 정도로 하고 저는 레퀴엠보다 좋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4.8로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온 영화고 그리고 아까 조금 덜 말한 부분이 아까 제가 두 번째 봤을 때 느낀 게 처음 봤을 때도 몰랐던 건데 약간 이렇게 살인 장면에서 마미아의 최면 장면에서 그 선량한 시민들과 마미아가 서로 계속 명과 암에 서로 대비되는 위치에 계속해서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얘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그 어둠으로. 그런데 이제 타카베랑은 또 같은 같은 암에 이렇게 위치를 하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보이면서 점점 이런 디테일들이 확실히 하나로 다 귀결되면서 이게 잘 만들어지는 영화구나. 뭔가 그거 들으니까 전도사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저한테는 쉽게 저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정말 오래 내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다. 5점짜리여도 그냥 영화가 너무 좋아서 5점이지 이 영화 정말 좋다 이런 느낌을 잘 못 받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화는 진짜 좋다라는 느낌을 받은 비록 만점은 아닐지라도 근데 킬링 타임으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쵸. 저는 그 어느 정도 좀 이 영화나 이 장르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맞아요. 킬링 타임으로 보려면 조금 각오해야죠. 진짜 그 시간에 대한 각오를 좀 하고 봐야 될 수도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살인이나 어떤 막 이렇게 인형 꼬여 있는 거나 되게 찝찝한 요소들이 많고 그래서 막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그렇죠. 엄청 예술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는 또 아니라서 맞아. 이해하기 어렵진 않다. 하지만 힐링 타임 정도로 보기에는 좀 각오를 해야 되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9번째 영화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성목 씨와 셋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